코스닥이 3% 넘는 급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대로 계속 가서 4%까지 좀 모처럼 보자라는 염원의 글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행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변동이 좀 크지 않을까, 오늘이 위기이지 않을까, 수급 공백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우려를 안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 뉴스들이 시장에 쏟아졌어요. 과연 사실은 무엇이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는지 두 분의 입을 빌려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 김대중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글들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 방 안에 앞으로 봐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4번 항목에 연휴, 예상과 다른 단기 원화 강세 등으로 수급상 꼬인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유독 취약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이 노이즈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저항력과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오늘 선물옵션 공포는 없었네요. 간밤에 BOJ 위원들이 9월 금리 인상 필요성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외신 기사가 나왔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장 엔환율은 또 한 번 하락하면서 141엔대까지 떨어졌지만 시장의 충격은 가져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엔달러 환율 142엔 후반대 진입했다. 지금은 141엔대까지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은 멈췄으나 차주 추석으로 인한 수급 공백은 좀 걱정스럽다. 아직은 추가 자금 유입이 부지한 흐름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크게 기뻐하기는 좀 어려운 이 수급 공백과 엔 환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선물에서 매수하는 포지션 오전부터 나타났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파나 봤더니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이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표님. 네. 사실 어제 그 공포스러웠던 엔 환율 오늘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보다 더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네. 그 전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텔레그램 방송 끝나고 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왜요? 너무 시장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부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장 마감 시간이 크게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물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옵션 포지션의 변동성을 이제 가세하거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제 일주간의 기관들의 옵션 포지션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요. 오후 1시 정도에 기관들이 양 매도,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45,000 계약씩 동일하게 수량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변했어요. 네. 그럴 때 시장 상황은 변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수가 플러스 35포인트였거든요. 그렇다면 기관은 오늘 장에서 종가 수준을 플러스 35포인트에다 맞추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마감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지수 영역에서 종가 수준의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엔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제 지수가 그렇게 빠질 만한 흐름에서의 시장은 아니었는데 아시아장이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이제 그 양자 대선 토론에서 결과치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을 치고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 법인세 내려주고 관세 부과하고 보호무역을 장벽을 쳤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죠. 네. 그런데 해리스가 어제 우세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어제 변화하면서 엔화가 140엔 근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자금들이 어제 주요하게 아시아 증시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면서 어제 우리 국내 장에서도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젠스랑의 선물도 있었고 CPI도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도 있었지만 시간차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장 중반에 초반에 하락했다가 11시 55분 근처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젠스랑의
컨퍼런스는 11시 2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12시 10분 정도 끝났어요. 이 내용에서 그 시장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합 플러스 0.5% 상승이었어요. 이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엔화 움직임에서의 반전 포인트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줬고요. 물론 젠슨 왕의 메시지도 여기 가세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강하지만 네. 이런 전반의 흐름들이 그 믹싱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럼 오늘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죠.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종목 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AI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서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엔화가 오늘 장 중에 143엔 근처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142엔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야 될 가격대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건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내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엔화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41엔 중심으로 해서 저점 하방 경직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이 가격 중심으로 해서 145엔까지 올라간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 감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 매도보다는 우호적으로 매수로 전환되거나 매도가 감소하거나 이러한 분위기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외국인이 이럴 때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현물에서는 전기전자, 금융업종 위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매매 동향을 보여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연일 매도하고 오늘 하루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몇 거래일째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들마저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본다. 발을 빼고 싶어 한다. 네. 그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아시아권을 같이 줄였죠. 같이 줄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또 있는 거고 어제 이제 팔 만큼 팔았어요. 하루에 외국인 거래소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매도, 동시만기 앞두고 그렇게 나온 매도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크게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분들도 최근에 시장이 조정 나왔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시장이 밀리지 않을까라고 하고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 조선 또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크게 우리가 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의미 부여할 것은 아직은 없다. 그냥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특히나 아시아 시장 안에서 발을 빼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준 건 무엇일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젠슨 왕의 추석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이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시장 반전의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미장을 구했다. 오라클에서 블랙을 13만 장을 주문했다. 또 엔비디아 칩, 사우디로의 수출을 미 정부가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 칩 수요가 어마무시하다고 황 씨가 이야기했다. 젠슨 황이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일단 트리거 역할을 해주었던 건 젠슨항 CEO의 골드만테크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 모든 회사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고 수요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것들을 다들 쓰고 싶어하고 그들의 경쟁력과 수익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블랙엘은 완전한 생산 단계에 있으며 4분기에 대규모로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더 많이 원하고 있다. 매번 보여줬던 자신감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영증권 박상우 선임연구원도 이로 인해서 오늘 장 반도체주들이 좀 더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분석이 눈에 띕니다. 삼성증권의 문준호 애널리스트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늘 강조해왔던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된 해자, GPU, ROE 정도니까 사실 이 해당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다룬 주제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도체 위주로 오를까는 이 유의미한 보도 하나 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GPU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사우디의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보도인데요. 제가 그 관련 기사를 한번 해석해 봤거든요.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핑계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 카드 수출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를 최근에 풀어질 기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던 문준호 애널리스트는 다른 것보다 이 기사가 오늘 시장 반도체주들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반도체주들의 주가 강하죠.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소부장 업체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반도체 27% 넘는 급등, YC 22% 넘게 상승, 네오셈과 DI, 엑시콘도 올라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먼저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만 본다면 거기서 그 황씨의 네. 추석 선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예전에도 보여줬던 정도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더 톤이 업됐습니까? 예전 보여준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주가는 빠졌었잖아요.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반등이 나온 거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다만 그 아까 사우디 부분이 하나의 핵심인 게 라이센스를 계속 안 줬었죠. 안 줬는데 이번에 주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예정된 실적 대비 매출 볼륨 적어도 한 10% 정도는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비례해서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런 장, 변동성이 큰 장, 주가가 빠지는 장, 매크로 시장 여기에서 돌파구는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면 주가 복원력은 빠를 거다 보니까 볼륨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내일도 반도체주가 올라준다면 제가 젠슨한 CEO에게 꽃감 하나 이제 추석 선물을 보내드려야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선물을 하나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앞서 봤던 그 텔레그램방 내용들 혹시 또 인상 깊게 봤던 구절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삼성증권 레포트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젠스랑이 나와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할 때는 트리거였습니다. 시장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였고요. 네. 2시를 전후로 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그 H200을 허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2%에서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중국이 자국에서 AI 칩 반도체 개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봉착하다 보니까 제3국을 우회해서 AI 칩 개발을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게 중동이었어요. 그 중동과 중국이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H100은 허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H200은 금지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H200에 대해서 판매 허가 가능성 또 판매 허가 이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도 강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시장 3% 상승하고 있죠. 대만도 한 3%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지만 AI에 연동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 미만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관련한 내용의 흐름들은 오늘 장, 내일 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 네. 모처럼 소부장단에서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테마로만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CXL, 뉴로모픽, HBM 다 같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그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이 8할, 과대낙폭이 2할입니까? 과대낙폭이 8할, 사우디가 2할입니까? 저는 6대4? 사우디가 6, 과대낙폭이 4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면 말씀하셨던 CXL 등등의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주성엔진의 한미반도체, 원익 IPCS 같은 이 AI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도 또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네. 낙폭과대에 대한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도 여기에 반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6대4 정도의 비율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중에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시는지요? 단기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을 탄력적으로 판단할 때는 역시 한미반도체 흐름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한미반도체. 네.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도 또한 낙폭과대와 AI가 결합되는 상승에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표님은 한미 반도체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 상승이 조금 더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우리 이성우 이사님은 어떠세요? 연속성 있다 보십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십니까? 연속성 있다라고 보고요. 네. 가격 메리트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반등을 두고 잘라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즉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매도 실익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방보다 상방이 더 열려 있을 때는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 거기 더해져서 뭐 엔비디아가 매출 볼륨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여기에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뭐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신 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쪽 워낙 많이 빠졌었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종목도 지금 통으로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강한 종목들 뭐 연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젠순왕 CEO의 그 발언보다는 사우디 효과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대 낙폭이라는 매력이 더해졌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뜨뜻미지근한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젠순왕 CEO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TSMC가 아닌 다른 곳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 뭐 필요시 다른 파운드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칩 품절 저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아닌 곳에 우리도 손을 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오전장에도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컸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뜨뜻미지근할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해외 지사에서 최대 30%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왜냐?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압박되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 이익 증가, 10만 전자 가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일입금을 일단 멈췄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대중 대표님과 이성우 이사님. 네. 오늘 이 삼성전자 행보는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은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력 감축 해외 뭐 여러 가지 조직 규모 축소는 얼마 전에 그 DS 부문장이 바뀌셨죠. 네.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과거 LG 반도체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업 성과를 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해외 부분이나 국내 부분에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인력 감축하고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장이 바뀌고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입니다. 5월에 바뀌시고 이제 취임 한 100일 정도 되셨는데 이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왜 주가에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앞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가세되면서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지난 그 6월, 5월 장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 부근에서 8만 8천 원까지 움직였죠. 이때도 안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7만 원을 머물렀거든요. 지금 그러한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오늘 안 가고 다음 주에 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보자 라고 판단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은 이 젠순왕 CEO의 발언이 정말 진심으로 TSMC가 아닌 다른 업체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기자분들이 네. 이거를 번역하실 때 보면 핵심 내용 말고 헤드라인을 다르게 적으시거든요. 네. 다르게 적으셨는데 이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TSMC 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물량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 할 필요도 없고 이건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수율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만큼 그 TSMC한테 증설을 요구하면 했지 삼성 파운드리한테 물량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단호해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네.
제 기억상으로 지난해 23년 11월쯤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기사의 내용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수요가 저는 많아서 그래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TSMC의 물량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삼성전자 수율이 좀 낮더라도 손을 뻗지 않을까 했는데 차라리 TSMC에게 증서를 요구하면 요구했지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손은 못 잡는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트리거 요인에서 배제를 시킨다면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보다도 퍼포먼스가 지금은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이번 판단을 잘했잖아요.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디램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겠죠. 네, 뭐 조금 더 선단 공정 부분을 이렇게 미세화를 해서요. 그 퍼포먼스가 나오면 전자는 어차피 본업에 대한 잘하는 부분에 집중이다 보니까요. 지금 뭐 가격 메리트 있고 한 상황 안에서는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 그런데 속도가 더 붙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게 SK 하이닉스고 나머지 이제 뭐 지금 뭐 후공정 장비 쪽이고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 여유 가지시면 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임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10만 전자는 바라지도 않아 8만 전자 가자라는 의견 주셨고 어떤 분은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한 번 수급이 붙긴 하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는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수급 다 빨아들이면서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다음 주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버티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우리 이성 이사님은 삼성전자 난 어떤 전략 세울 것인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간다라는 생각이고요. 66,000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두 분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